여러분, 제가 스쿼트 200kg 드러냈어요. 깊이요? 아, 몰랑 드러냈으면 드러낸 거지. 이러면 혼나는 겁니다. 혼나는 거예요. 자, 여러분 반갑습니다. 영상을 이렇게 피닉스 입는 날에만 찍어가지고 좀 맨날 빨갛게 나오긴 하는데 뭐 어쨌든 오늘은 스쿼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, 우리 파워리프팅 하면 스쿼트, 벤치프레스, 데드리프트가 있잖아요. 이 세 가지 종목 중에서 가장 가라를 치기 쉬운 종목이 뭐라고 생각하세요? 그 가치의 와이드 그립을 잡는 가동범위 요만큼밖에 안 나오는 벤치프레스? 아니라면 다리 이만큼 벌려가지고 가동범위 확실하게 줄여넣어서 요만큼 움직이는 스모 데드리프트? 저는 그것보다도 스쿼트라고 볼 수 있겠는데, 물론 시합 룰에 의거해서 측정을 한다면 당연히 스쿼트가 제일 힘든 종목이 될 수 있겠지만, 시합을 뛰시거나 정말 시합 룰로 스쿼트를 재시는 분들이 사실 그렇게 막 많은 건 아니잖아요. 뭐 벤치프레스야 터치앤고와 정지 정도가 있을 수 있겠고, 데드리프트는 땅데드보다는 그냥 헬스장에서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뭐 슬링렉에서 조금 더 쉽게 중량을 드시는 분들이 있긴 하겠지만, 그렇다면 이제 스쿼트에서 어떤 걸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? 스쿼트의 깊이. 스쿼트 깊이에 대해서 오늘은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. 제가 항상 쇼츠나 운동 영상이나 이렇게 올리면, 야, 이거 깊이 얼마 안 나온다, 하프로 앉아놓고 쿼터로 앉아놓고 깊이도 안 나오는데 PR이라고 이야기 올리고, 사실 솔직히 놓고 보면 우리나라에서의 그 스쿼트 깊이를 재는 게 유난하게 조금 까다롭게 보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이건 단순히 제가 좀 덜 앉는다 이런 거에서 문제가 아니라, 실질적으로도 해외 시합이나 인터내셔널 아니면 월드급 시합을 가봐도 이걸 굴립을 주네? 하는 정도로 생각보다 그렇게 깊이가 막 깊진 않거든요. 물론 동일한 그 하나의 규격이 있기는 해요. 굴리프트 판정을 받기 위한 충분한 그 규정이 정해져 있죠. 그렇게만 앉으면 되는 건데, 그래서 우리가 파워리프팅에서의 스쿼트에서 인정을 해주는 게 풀스쿼트잖아요. 그러면 풀스쿼트까지만 앉으면 되거든요. 이게 간혹 스쿼트 깊이에 대해서 이상하게 로망을 좀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. 저는 이제 실제로 시합을 뛰는 입장이니까 이게 시합적인 관점에서, 파워리프팅적인 관점에서, 룰적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보자면, ATG로 앉는다고 와 깊이 엄청 깊게 잘 내셨네요, 5kg 더 드릴게요. 와 흰불 3개? 흰불 5개는 받아야 될 것 같은데, 중량 좀 더 드릴게요. 안 이런단 말이에요. 풀스쿼트까지만 앉으면 그냥 그걸로 스쿼트가 인정된단 말이죠. 그래서 그 스쿼트 깊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, 스쿼트 깊이의 어떤 것,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항상 풀스쿼트 깊이를 맞춰야 되느냐, 항상 충분히 깊게 앉아내야 하느냐 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 거예요. 결론적으로 놓고 보자면 저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. 당연히 시합을 맞춰서 준비를 한다면 그 굴리프트 판정에 맞춰서 훈련을 해야겠죠. 특히나 스쿼트가 1cm 더 앉고 덜 앉는 거에 따라서 중량감이 확연하게 많이 달라지거든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PR 중량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냅다 완전한 풀 스쿼트로서 접근을 먼저 하지 않아요. 이번 사이클에 제가 예를 들어서 200kg를 하프를 앉았어요. 그러면 그 다음 사이클에는 어떠겠어요? 예를 들어서 하프로 똑같이 훈련을 한다면 한 2개, 3개 정도까지 들 수 있겠죠? 그렇게 하프로 2개, 3개 정도까지 들 수 있으면 그 다음 사이클에는 어떻겠어요? 이제 완전 풀로 하나는 앉아낼 수 있겠죠. 이런 식으로 단순히 그 중량을 완벽하게 내가 풀 스쿼트 깊이로 드러낸다 로만 접근을 하기보다는, 내가 이 중량을 일단 소화를 해낸다, 들어본다 라는 것으로 첫 번째로 접근을 하고, 두 번째로 들어본 중량을 가지고 이제 훈련 중량이라든가 아니면 볼륨이라든가 확실하게 내 중량으로 만들고,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 운 좋게 드러낸 게 아니라 확실하게 드러낼 수 있는 정도로 만들어 놓고, 그리고 그 다음에 깊이를 충분하게 내서 풀 스쿼트로 해당 중량을 가져가면 되는 거죠. 이게 약간 깊이를 조금 덜 맞추더라도 어느 정도 그 중량을 드러냈다는 게, 사람이 되게 그냥 기계가 아니잖아요. 드러냈다라는 그 심리적인 만족감이랑 그 자신감이 생기거든요. 자, 예를 들어서 제가 200kg 3개를 들었어요. 그러면 200kg 하나를 풀 스쿼트를 못 들까요? 들겠죠. 똑같아요. 그래서 제가 200kg를 처음 들었을 때가 깊이가 좀 확실히 덜 나오긴 했어요. 덜 나오긴 했는데, 저는 그리고 나서 그 첫 시합 때 3차 중량이 195였거든요 195 어때요? 충분히 잘 드러냈잖아요. 무조건적으로 풀 스쿼트만 냅다 이렇게 잡아내야 된다? 사실 저는 꼭 그렇게만 해야 되나? 어느 정도 아슬하게 맞추기만 하면 된다는 주의거든요. 피킹을 앞두고 있다면, 시합을 앞두고 있다면 당연히 그에 맞춰서 이제 깊이를 내야 되긴 하겠지만, 그리고 또 하나, 제가 항상 영상 올리는 각도가 이 각도에서도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데, 제가 영상을 올리는 각도가 깊이가 뭐 항상 잘 나오는 각도가 아닐 수도 있어요. 그리고 원체 제 신장 자체가 짧은 거랑 제 신체적인 비율을 놓고 봤을 때도 이게 차이가 날 수 있으니까. 특히나 이 스쿼트라는 게 내가 어느 각도에서 찍느냐에 따라서 이 깊이적인 부분에 대한 게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. 어떤 각도로 찍었을 때는 이만큼만 앉아도 충분히 깊어 보이네, 그리고 어떤 각도에서는 이렇게 깊게 앉았는데도 이것밖에 안 깊어 보인다고? 라는 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스쿼트 영상을 찍으실 때도 한 각도만 찍는 게 아니라 여러 각도에서 다양하게 찍어보는 걸 권장을 드려요. 물론 저는 이제 뭐 제 유튜브나 아니면 쇼츠에 올리는 거는 어쨌든 보이는 거니까 저는 조금 더 잘 나올 수 있는, 제가 잘 나올 수 있는 각도를 놓고 보는 거긴 합니다. 저도 사실 찍는 거는 앞에서도 찍고 옆에서도 찍고 뒤에서도 찍고 여러 각도에서 다
찍고 있어요. 딱 한 세트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세트를 하니까. 근데 이제 저는 영상을 그냥 저만 보려고 이렇게 찍는 게 아니라 올리기도 하니까 이제 인스타, 예를 들면은 인스타 피드에 조금 그 깔맞춤을 해서 올리려는 것도 조금 있기도 하고요. 그렇기 때문에 일단 탑 세트는 항상 좀 고정을 해서 찍고 있고, 그 이외에 백오프 같은 경우는 제가 잘 안 올리니까 그렇기는 한데 웬만큼 다른 각도에서도 잘 찍고 있어요. 그래서 그러면서 깊이도 어느 정도 가늠을 좀 하고 있고, 뭐 그래서 각도에 따른 깊이감의 차이도 있을 수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, 그러니까 이 깊이를 맞춘다는 건 그 훈련 방식에 대한 접근적인 차이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당연히 깊이 완전 하나씩 다 맞춰가면서 훈련을 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, 그러면서 차근차근히 올려가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, 저처럼 일단 중량을 한번 건드려보고 거기서 자신감을 얻고 횟수를 올리고 나중에 가서는 이제 자연스럽게 풀스쿼트를 해도 내 중량으로 충분히 만들 수 있게끔 그렇게 적응을 해 나가는, 그렇게 접근을 해 나가는 형태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이제 진 PR이랑 시합 룰 PR을 아예 따로 갈라놓고 있잖아요. 그러니까 그 과정 중에 하나로 있는 거지. 당연히 이제 그러면 이제 쿼터만 앉아놓고 야 나 이만큼 스쿼트 들어, 당연히 그거는 이제 혼나야 되겠죠. 혼나야 되겠는데 그게 아니잖아요. 어쨌든 저는 진 PR은 진 PR대로 그냥 두는 거고, 제 실질적인 증명은 시합에 나가서 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막 깊이를 끝까지 맞춰놔야 된다, 저는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. 우리가 데드리프트를 할 때 파워바를 쓰는 시합인데도 데드바를 쓴다던가 아니면 블락풀을 하면서 그 중량 PR을 좀 친다던가, 그렇게 중량을 건드리는 것도 단순히 그 시합 룰에 맞춘 것에는 크게 영향이 있지는 않더라도, 않을 수 있어도 내 심리적인 부분에 대한 자신감이나 만족감이 향상이 된다는 거예요. 여러분들 제가 이야기했죠. 결국 멘탈 싸움이라고. 그렇게 정신적으로 내가 조금 이제 긍정적으로 자신감을 얻기 시작하면 결국 잘 돼나가는 거예요. 내가 한 척 왜 깊이 못 맞춰, 왜 못하지, 왜 안 되지, 이렇게 냅다 고민하고 걱정하고 초조만 하면 그렇게 고민하고 걱정하고 초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라고요. 자신감 가지세요. 조금 모자라도 다음에 맞추면 되는 거고, 조금 모자른 거 가지고 수행 능력 챙겨서 다음에 그냥 횟수 좀 줄여서 더 하지, 탑 트리플 같은 거 더블로 해서 풀 맞추지, 더블 했던 거 싱글로 가면서 중량 더 높여서 하나 맞추지, 이런 식으로 가면 되는 거거든요. 러시아의 되게 오래된 숙련된 리프터들을 보면, 물론 이건 장비 리프팅에서 무장비 리프팅으로서의 그 트렌드가 변한 것도 있기는 하겠지만, 진짜 러시아에서 한 20년, 한 10년, 20년 정도 구력 쌓인 리프터분들 보면 처음에 한 10대, 20대 정도까지는 장비 리프팅으로 그냥 계속 중량 올려가요. 그러다가 일정 뭐 수준 이상이 된다? 물론 이거는 뭐 어떤 훈련 형태나 그런 건 제가 자세히 알지 못하니까 그럴 수 있는데, 그리고 나서 무장비 리프팅으로 넘어오잖아요? 무장비 리프팅인데도 어느 정도 중량이 보장이 된단 말이에요. 이게 내가 장비를 써서 스쿼트를 예를 들어서 300을 들었어요. 그러면 무장비로 넘어왔을 때 한 250 못 들까요? 들거든요? 스쿼트라고 했을 때는 바벨을 들고 나오는 것까지 또 해야 되니까, 내려가서 깔리더라도 어쨌든 하강까지는 한 거니까 중량에 대한 적응이 생각보다 되게 중요해요. 그래서 뭐 헤비홀드라는, 아니면 뭐 렉풀이라 내가 들 수 있는 것보다 뭐 105%, 110%를 드러내는 훈련도 있잖아요. 그래서 오늘 영상 이렇게 스쿼트 깊이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봤고, 더 궁금하신 거나 질문사항이 있으시다면 얼마든지 댓글로 남겨놔주세요. 제가 답변을 해드릴 테니까. 오늘 영상 이 정도로 마무리 해보도록 하고,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스쿼트 깊이 진짜 쿼터 이렇게 깔짝 앉는 거 아니면 너무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.